안녕하세요. 원영섭 변호사입니다. 이제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폭탄 부과가 시작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생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이런 보완 조치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미조치가 된 그런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들도 4만 가구 정도 남아 있고, 공사 중인 그 생활형 숙박시설도 4만 가구 정도 남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고민과 걱정 속에 있는 게 사실인데요. 숙박업으로 등록하시거나 용도 변경을 완료했다 그러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. 하지만 지금 현재 일단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았거나 미조치 상태에 있는 그런 그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예고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지금 그 주거로 사용하는 숙박시설입니다. 이 중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로 일단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용도 변경이나 뭐 숙박업 등록과 상관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고는 하고 있는데,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형 숙박시설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공사 중인 그런 생활형 숙박시설도 일단 사용하고 있진 않은 거니까요, 수분양자가. 그래서 이행강제금에는 제외됩니다. 그래서 사실은 그 주거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좀 한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. 많이 이렇게 그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국토교통부의 정책적인 고려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. 근데 핵심은 결국 이제 공사가 다 완료돼 가고 있는 와중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수분양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어떤 그 법률적인 분쟁은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 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을 때,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되고 있을 때는 그런 손해가 현실화되는 건 아니었습니다. 그 유예 기간이라는 게 뭐 계속 좀 정책적으로 고려되었던 게 사실인데요. 이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주거로 사용할 수 없고, 주거로 사용하면 이런 그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소송이나 이런 것들, 법률 분쟁을 좀 밀어놓고 있던 분들도 정확하게 앞으로 우리의 그런 생활형 숙박시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분쟁이 시작돼야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. 분양 계약과 관련해서는 뭐 광고나 이런 것, 모델하우스의 내용들 이런 것도 당연히 그 분양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찬찬히 검토해보고, 이게 이제 어느 생활형 숙박시설이냐 현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 만약에 분양 광고를 또는 이제 모델하우스나 여러 가지 뭐 이런 설명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, 설사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검토에 착수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부산만 하더라도 생활형 숙박시설 뭐 최대 4,300개실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네요. 물론 이 중에서도 사실은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공실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소명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좀 비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나 이런 절차적, 기한적인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, 이것이 뭐 시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이제 공급자에 대한 계약 해제로 가실지, 아니면 만약 그 생활형 숙박시설이 다 완공돼 가지고 주거로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게 맞는 또 어떤 법적인 절차 또는 이제 뭐 용도 변경이나 아니면 숙박업 등록 같은 이 상황을 풀어나가는 절차들을 조속히
착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